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지역 산업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원격 수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를 방문한 광주 시민이 45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던 광주 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집권 4년 차에 접어듭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기회에 열악한 지역의 산업 기반들을 대개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여건이 열악한 지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역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이타 면제 사업 등을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첨단 산단과 빅그린 산단, 광양 산단과 여수 산단 등을 대개조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 경제 혁신과 고용 안정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 병원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공공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족한 의료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효과적인 처방과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슈퍼 여당의 출범은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의 청신호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동력과 과제에 대해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전의 대통령들은 보통 집권 4년 차부터 레임덕에 시달리곤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분위기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기준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긍정평가가 4년 차로서는 가장 높은 71%, 부정평가 21%였는데요. 이전에 가장 높았던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 43%, 부정 49%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고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선 승리 이후에 대세 편승 효과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직전 긍정평가가 57%였는데요. 별다른 모멘텀 없이 더 14%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의 승리에 대한 대세 편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 혁신은커녕 당내 갈등과 투표 결과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인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집권 4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모두가 공감하듯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케인즈주의적 재정 확대 정책인데요.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183석, 범진보 190석에 이르는 여대 야소 정국인 만큼 협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다소 삐걱거렸던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루 만에 부정적 의견이 나왔는데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납부와 관련된 그런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것들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이후의 여야 상황도 살펴보죠. 지난주에 슈퍼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기대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우선 재수에 성공했다라는 동정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친문, 친이해찬계의 승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재명계의 한계, 비주류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원내대표 선거 결과였고요. 특히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거쳤던 정책 통일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 정책 통이기 때문에 대야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 수순에 들어간 반면에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당 논의가 더딘 상황이죠. 미래한국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미래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폈고요.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시기, 절차, 방법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소속 윤상원 의원을 영입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한 후에 국회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배정받고 국고보조금까지 확보한 후 합당 논의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인데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문제에서는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당 내에서 환영받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통합당의 진로와 여야 관계 어떻게 될까요? 네, 신임 원내대표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3차 추경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국회 원구성 협상은 지금부터 삿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대해서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분포도 보시면 서쪽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가시거리 1km 미만인 곳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곡성의 가시거리 현재 3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보성과 진도의 가시거리는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천천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섭니다. 아침 기온 1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오늘 낮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의 미세먼지 예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원격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원격 수업의 장점을 대면 수업과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격 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된 목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교실은 텅 비어 있지만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교실에 출석했습니다.
가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뭐 들어본 적 있죠? 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수업해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급박하게 준비된 원격 수업이었지만 이 같은 수업 방식은 학교의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남교육청도 원격 수업의 장점을 오는 13일 고3 등교 수업 이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개인별 맞춤형 수업은 물론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격 수업 선도학교 60개 교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브랜디드 수업 선도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 하는 동안 어려웠던 그 컨텐츠 부분을 보완해서 우수 선생님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원격 수업 관련 민원은 887건으로 시행 초기 로그인 장애와 서버 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던 광주 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 시기를 내년 2월 2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연기된 것은 지난 3회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작가의 참여와 작품 운송, 해외 미술계 관계자 초청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브라질 상파울로 등 다른 나라의 비엔날레도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5.18 40주년 기념식이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18 40주년 기념식 장소와 식순, 참석 인원, 규모 등을 최종 검토해 이르면 내일 늦어도 15일쯤에는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준칙에 맞춰 5.18 기념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념식장은 옛 전남도청과 국립 5.18 민주묘지 중에 선택될 예정이고 참석 인원은 4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공원에서 동네 지인 56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가운데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광주 시민이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을 찾은 시민은 45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광주시는 이태원 클럽 등지를 방문한 시민은 즉시 신고하고 대인 접촉과 외출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재정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택배기사 사망, 해남 지진, 세탁소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택배기사 사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40대 택배기사가 잠든 도중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 씨가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평균 처리한 택배 물량은 약 10,000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은 그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4시간씩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 고생스러운 일 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택배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도 택배 기사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남에서는 관측이 시작된 이래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열흘 만에 60차례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진이 길을 잃었나? 더 큰 지진의 전조일지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이번 지진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누리꾼들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에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창 진행 중이던 기아와 키움의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가 17분간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구 중단된 게 이거였구나. 살다 불나서 경기 중단된 거 처음 본다. 불조심하자. 최근 들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걱정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자, 잘 맞았습니다. 왼쪽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를 담장 밖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 천적번개의 데이터가 다시 한번 2구 밀어냈습니다. 타구 오른쪽을 향합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고 3루를 돌았습니다. 홈을 파고듭니다. 최원준 독점주자 들어옵니다. 높은 볼을 밀어 때렸습니다. 담장 쪽 바깥에 떨어집니다. 프레스턴 터커의 두런포. 자, 투수 올렸어요. 자, 김동엽이 걷어올렸습니다. 이 타구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라이온즈 홈런 타자 김동엽. 잘 갖다 맞췄습니다.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다시 한번 안타. 끌어당겼습니다. 김선빈의 타구 좌익수 앞에 짧게 떨어집니다. 밀어냈습니다. 이 타구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담장 넘습니다. 연타석 홈런의 프레스턴 터커. 3구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쪽에 안타. 프레스턴 터커의 타점. 최원준 중견수 쫓아갑니다. 워닝 트랙 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루까지 주자도 바깥쪽 밀어 때렸습니다. 김선빈 특유의 밀어친 타격이 기아 타이거스의 11번째 점수. 변하고 컨택. 자, 이 타구 안타로 이어집니다. 선발 전원 출루 그리고 최용우 선수의 첫 안타, 첫 타점. 오늘 경기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라이온즈 파크의 양현종, 이수식어를 완전히 희생형 터커 선수 활약도 부단했거든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전남의 숨겨진 매력이 유튜브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먹거리 또 볼거리를 찾아 즐기는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19만 명과 호흡하는 유튜버 38살 박세민 씨. 방송 주제는 음식과 맛집입니다. 전국 8도의 제철 음식과 특산물을 찾아다니는 와중에도 흑산 홍어, 여수 새조개, 무안 낙지, 목포 민어 소개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맛을 제대로 알리는 게 방송의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고 어릴 전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인데 가서 직접 일 도와드리는 거 말고는 제가 도움 드릴 게 없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제가 출연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진짜. 영암에 사는 이상훈 씨는 유튜브 28만 구독 채널 운영자. 농사와 과일 수확, 마당 장작불 요리 등 농촌의 평범한 일상을 무대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고, 목공 분야 인기 유튜버 라연수 씨는 월 출산에 반해 아예 도시 생활을 접고 영암으로 귀촌했습니다. 수십 년 된 집을 손수 개조하고 꾸려가는 시골 생활을 공개하며 목공 기술과 귀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땐 여기에서 살아보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영암 이곳을 어떻게 조금 더 변화를 시킬까. 전남에서 살아가는 유튜버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개하고 소통하며 지역 알리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계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에 광주 지역 전체 가구의 85%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전체 가구의 85.3%에 해당하는 52만 8,780가구가 가계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910억 원의 예산만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예산 반영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 긴급 생계비는 신청 가구의 소득 조회와 심사 절차를 거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내일부터 20만 4천여 명의 학생 가정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장기간 가정 돌봄을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72억 원을 활용해 친환경 쌀과 잡곡, 과채류 등 3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인구 감소를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공군의 고령화율은 40%, 전국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남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수 MBC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남 당선인도 지역 현안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짚었습니다.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는 소득,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농어민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오는 귀농귀촌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모델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관광산업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정책 마련도 강조됐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우리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 농어촌도 새로운 이 관광 산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을 위한 정책 실현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